자, 내연이어서 우리 교재 622페이지 이번 타임에는 보존처분의 신청과 심리 그리고 구제 중에서 이의까지 이렇게 교재로 치면 623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632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12문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보존 처분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존 처분은 신청, 심리, 재판 이 중에 신청 여기를 보겠습니다. 교재로 치면 622페이지 622페이지 자, 보존 처분이 신청되면 소송하고 준해서 소송 계속처럼 보존 사건 계속이 생기고 그걸과 중복 제소 금지도 준용이 된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중단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 걸 이렇게 가압류한 경우에 얘한테는 가압류를 했으니까 중단이 생기고 중단 계속 가압류가 살아있는 동안 얘가 얘에 대해서 받을 권리는 이거는 6개월 동안 최고 효력만 있다. 여기는 중단 여기는 6개월 동안 최고 효력만 그래서 중단이 생긴다. 이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여기 이거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최고 효력만 있다. 가등기 가처분은 등기법상 개념이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하고는 무관하다. 자, 623페이지 시효 중단 1번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흡수되지 않는다. 이거 몇 번 반복되는 거죠. 자, 보존 처분 시점은 채권자의 채권에 관해서 시효 중단 등 실제법상 효과가 있으나 이미 누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부적법하다. 시효 중단도 안 된다. 자, 채권자가 가압류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가압류하면서 이 제3채무자한테 하면서 이거 여러 개인 경우에 어느 걸 하는지를 가압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이거 아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 여기는 중단이고 여기는 민법상 6개월만 된다. 6개월만 되고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인 중단은 안 되고 맞아요. 6개월에 최고 효력만 있다. 이렇게 확정된 시효 중단은 아니고 취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624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존명령 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된 후에 이 자체가 존속하는 한 집행됐든 안 됐든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하다. 취하면 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거다.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면 이렇게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이렇게 가압류를 했어. 이걸 취하하면 가압류를 해서 이렇게 이걸 가압류했다가 이걸 취하하면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는데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돼서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비로소 가압류 효력이 앞으로 소멸되는 거다. 이날 취하서를 냈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며칠 있다 가서 여기 도달해야 그때부터 가압류가 없어지는 거다. 이 경우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 가압류 집행되었다면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원을 통해서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취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알게 됐을 때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기 전에는 취하가 된 게 아니다. 왜? 이게 언제 취하가 된 거냐에 따라 그 뒤에 들어온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막 다툼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게 된 거가 아니라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송달돼야 되는 거다. 그래야 장래로 발생하는 거다. 미리 알았다고 해서 주게 되는 게 아니다. 보존처분은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없을 때에도 피보존 권리나 보존 필요성을 소명을 못하더라도 법원은 보존처분으로 인한 채무자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구분할게. 이거랑 소명을 못한 경우랑 관해서 소명이 못한 경우는 가능한데 요게 오히려 반대로 피보존 권리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되면 있음을 소명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없음이 소명됐을 때는 보존 처분을 명할 수 없다. 자, 이제 심리로 갑니다. 우리 교재 626페이지 심리. 자, 피보존 권리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아무리 기초를 달리하더라도 유용할 수가 없다. 자, 변론을 열어서 보존명령 가압류가 났더라도 취하할 때, 가압류 가처분 취하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압류할 때 신청 진술서를 쓰게 돼 있는데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 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돼 있다. 자, 요 4번은 이게 필요적 이게 변론과 신문. 신문은 기회만 좀 되는 거야, 기회. 서면이든 구술이든 기회만 좀 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공개 법정 구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변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필요적 변론에서 쌍방이 불출석하면 두 번 불출석하면 취하 간주되는데 이 가압류 절차는 신문이고 변론을 하더라도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변론이라서 변론을 열어서 심리하더라도 이건 필요적 변론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하는 거라 두 번 불출석하더라도 취하 간주 이런 게 없다. 취하 간주 이런 게 없다. 이게 소송과 다르다. 쌍불 취하 이런 것이 가압류에는 없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자, 보존소송에서는 즉시 긴급성 때문에 즉시 증거자료가 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송부 촉탁이나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재판. 우리 627페이지. 자, 재판의 총칙적으로 이건 너무 중복이 되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보존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담보 제공을 명하게 되는데, 담보 제공을 명하면 반드시 보존처분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담보 제공을 명하더라도 보존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어서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존처분인 가압류 대상될 수 없는 목적물, 다시 한번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보존처분, 가압류 대상될 수 없는 목적물, 강제집행도 될 수 없고 가압류 될 수 없는 목적물은 부적법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 교재 628페이지. 자,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했든 안 했든 항상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재판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있고 배척하는 재판도 있다. 기각각하도 있다 이거죠.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못하는 거죠. 담보 제공이나 보증 가지고. 앞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증 세우고 이렇게 담보 제공하고 뒤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소송 완결 후 이 담보로 거는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각하는 것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목적, 기각이 아닐 때는 즉시항고, 기각일 때는 이렇게 통상항고로. 가압류 목적물은 채무자 일반 재산으로서 동산, 부동산 다 된다. 유치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가압류 결정을 경정했다면 제3채무자가 볼 때 이게 객관적으로 당초 것과 동일성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일 때는, 동일성의 변경이 없을 때는 소급하고 변경을 가할 때는 경정 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소급하지 않고 경정 결정이 온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를 향해서. 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자, 그래서 629페이지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두 문제, 그 다음에 보존 처분을 명하는 재판 한 문제, 이렇게 담보 제공하면 끝나고 이제 2로 넘어갑니다. 자,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 피보존 권리는 신청 당시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이 있거나 기한이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여.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 가압류를 딱 똑같아. 경매도 마찬가지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거는 즉시항고. 근데 가압류를 인용하는 거는 이의 신청, 즉시항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기각, 각하는 즉시항고. 인용하는 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 신청. 기각, 각하는 즉시항고. 인용은 이의 신청.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이렇게. 기각, 각하는 바로 즉시항고. 이건 인용 결정은 이의 신청을 거치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이런 식으로.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이걸 해방 공탁하면 결정으로 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이거는 집행만 취소. 가압류 이 집행은 공탁금으로 옮겨지는 거다. 가압류 살아있고 대상만 이 공탁금으로 그래서 공탁을 걸면 그 공탁금으로 가압류가 옮겨지고 집행만 취소. 해방 공탁금은 이를 공탁하는 목적이 피보존 채권의 장래간 지표를 보존하기 위하는 데 있고, 가압류권자는 해방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옮겨지지만 우선권은 없는 거다. 우선권은 없이 대상만 옮겨질 뿐이다. 다른 사람이 또 가압류가 들어오면 나눠 갖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재 629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를 안 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청구 채권이나 가압류를 소명하지 않으냐 때에도 그 손해를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유가 없음이 소명되면 안 되는 거고, 가압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채권자는 가압류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즉시 항고, 기각 각하는 즉시 항고, 인용하는 결정은 이의 신청. 자, 630페이지 보존 처분을 명하는 재판, 담보 제공 마지막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보존 처분 재판은 변론을 거치든 안 거치든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채권자는 담보 제공 명령을 현금무탁에 나왔다.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여긴 맞아요. 근데 뒤가 틀렸어요. 담보 제공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담보 제공 명령 자체는 불복이 안 되고, 불복하고 싶으면 담보에 응하지 않아서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각하되면 거기에다 즉시 항고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 자체로 불복은 안 된다.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존처분을 발령하지만 반드시 보존처분을 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 금액이 없다. 돈이 아니므로 청구 금액이 없다. 해방무탁도 없다. 그래서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청구 금액도 없고 해방무탁도 없고, 가처분 명령은 그러나 보존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신청 취지가 보존 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정리가 됐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보존 처분에 대한 이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 632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1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2개 문제.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 우선 1번, 채무자의 특정 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의 신청과, 여기 앞에 보면 이의 신청과 취소 신청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의는 종전 사건의 연속이고요. 연속. 취소 신청은 별개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이미 사건 나온 거에 대해서 준비서면 답변서처럼 이렇게 이의를 독립된 공격, 그러니까 별개의 소송이 아니라 그냥 이미 가압류한 걸 다시 한번 해달라고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막 이렇게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고, 이거는 별개의 신청이에요. 사건 자체가 별개라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 이거는 대위가 가능해. 이거는 특정 승계인도. 근데 이거는 당사자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만 다시 한번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유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사유가 사정 변경, 제소 명령, 3년 도과, 이렇게 특별 사정, 이렇게 등등등. 이는 사유 제한이 없는데 취소는 사유가 딱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이따 볼 거예요. 이따. 이거는 제한이 없어서 이걸 가지고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이 취소 사유 가지고 이것도 가능해. 근데 취소는 요거 해당되는 것만 돼. 이거는 사유가 제한이 없어요. 자, 이걸 전제로 지금 우리는 이의를 보는 거예요. 종전 재판을 다시 한번 해달라. 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 이거예요. 이거는 옛날 걸 전제로 새로 신청하는 거고. 자, 특정 승계인은 직접 이의가 안 되고 옛날 했던 그 공격방어 방법이기 때문에 보조 참가, 옛날 사람 보조 참가하면서만 가능하다. 이게 취소와 달라요. 본안 수용에 대한 항소 법원이 보존 처분을 했다. 1심, 그러니까 본 소송 항소 법원에서 가압류를 했다. 이의 신청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다? 항소법원이라 이렇게. 항소법원에서 일을 저지른 데서. 이는 일을 저지른 데서. 가압류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틀렸다. 자,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 전부가 처음부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때는 독립 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처럼 참가를 하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독립 참가를 하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 632페이지 밑에 채무자는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당한 사유 모두를 가지고 이의 사유로, 그래서 이의 사유는 제한이 없다. 이게 뭐가 다르다? 취소 사유와 취소 사유는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특별 사정 사유, 제소기간도가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인데 이것도 이의로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가 광범위하죠. 이건 취소로도 할 수 있고 이의도 할 수 있고 이의는 제한이 없어요. 보전처분 취소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게 소장의 구실을 합니다. 이게 별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돼. 이게 이의와 다른 점이에요. 이의 신청은 이미 벌어진 걸 다시 한번 하는 거라 가압류한 걸 나 모르게 가압류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의가 이건 별개의 신청인데 이의는 일종의 답변서 역할이야. 가압류 당한 거 억울하다 나 모르게 한 거 답변서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차이점을 자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교재 633페이지. 자,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지고 이걸 권리로 해서 가처분을 했어. 기초가 없는, 청구 기초가 동일성이 없는 범위에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에서 처분감지 결정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그러니까 청구 기초가 동일해. 이전 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했어요. 청구 기초가 변경이 없어. 동일해. 그 안에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피보전 권리 이유를 말소 등기 청구에서 뭐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추가할 수 있다. 자, 이 사건은 유용은 안 돼요. 유용은 끝난 걸 이쪽으로 쓰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가처분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 받은 다음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를 이제 이의 신청 이런 재판 중에 질 것 같으면 말소 등기가 없는 거로 질 것 같으면 예비적으로 취득 시효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추가할 수 있다. 청구 이유로 추가할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의 사건은 어디서 담당한다? 보전 처분을 발령한 법원, 이를 저지른 법원에서 전속 관할이다. 본안이 하항소심이고 하항소심에서 했을 땐 이의도 하항소심에서 한다. 자, 가압류 이의 재판에서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또 가압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러면 취소 조건으로 담보도 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취소 조건으로 공탁을 걸라.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가압류도 못하는 거고 그 강제집행도 안 되고 해서 밝혀질 때는 담보도 제공할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해라. 요 판례 3번 지문. 자, 이런 경우에는 명할 수도 없다. 이건 강제집행도 안 되는 거고 가압류도 안 되라서 그 가압류 취소하는 건데 거기다 뭐 상대방을 위해서 무슨 담보를 걸라 이런 게 담보 없이 그냥 취소시켜라. 공탁 걸고 취소하지 말고 그냥 강제집행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취소시키는데 그냥 취소시켜라. 공탁을 걸고 취소시키지 말고 담보 제공 명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이겼어요. 판결에 따라 등기를 가져왔어. 가처분해 놓고 판결로 등기 가져왔어. 그럼 이 가처분은 끝난 거다 이제. 특별성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해서 이 의미가 없다. 맞는 거예요. 가처분해서 본판결 이기 가져왔으면 이 남아있는 가처분은 이제 말소될 대상이지. 이거 아무것도 이 대상이 아니다. 이건 끝난 거다. 이 신청은 보존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 공격 방어 방법이라 채무자의 특정 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를 할 수 없고 참가 승계나 보조 참가하면서 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승계인은 별개의 사건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앞 사건의 연속인 이건 일종의 소송법상의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의 불법 방법이라 이거는 별개 신청이 아니라 보조 참가하거나 이렇게 참가 신청하면서 당사자니까 이거는 참가 승계. 참가하면서 이의하는 건 몰라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취소와 다르다. 취소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무슨 페이지? 보존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이 소송대리 가압류를 한 사람은 이의 사건도 종전 사건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미친다. 종전 사건의 연속이니까. 이의 사유는 제한이 없다. 발령 당시뿐만 아니라 이 소송 심리 종결 시까지 모든 포함이 된다. 이의 신청했다가 재판 있기 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이의를 취하할 수도 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 이유, 피보존 채권 신청 이유, 그러니까 아까 이전 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취득시효로 이렇게 청구 기초가 동일하면 신청 이유는 추가할 수 있지만 신청 취지는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판례가. 그래서 알아둘 거 신청 여기 아까 이 신청 이유를 이 사건에서 신청 이유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 안 된다? 신청 취지는 안 된다. 자, 법원은 보존 처분 취소시키는 경우에 이거로 있다 취소돼서 등기부가 가압류가 풀어지면 큰일 나니까 고지받은 날부터 2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경과해야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 효력 유예 선언. 그러니까 취소시켰어. 그러면 바로 등기부가 풀리거든. 근데 상대방은 이게 억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해라.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취소 안 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이렇게 취소 결정하는 경우에 그거 안 하면 바로 취소되니까 취소되면 나중에 없어지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니까 어떡한다?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고지받는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한 기간 지나야 가압류 취소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효력 유예를 선언해서 그러면 억울하면 항고하면서 이 취소 안 되게끔 정지 신청을 해라. 이런 기간을 주고 있는 거다 이게. 자, 5번 635페이지 5번 보존 처분 1심에서 가압류를 안 받아줬어. 2심에서 받아줬어. 이의 신청은 이를 저지른 항고법원이다. 이 신청은 채무자와 일반 승계인이 누구야? 상속인. 특정 승계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파산 관계인 등이며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라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자, 이 사건 중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파산이 선고되는 순간
강제 집행은 전부 효력을 상실한다. 채무자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채무자는.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파산 선고 결정문을 붙여서 등기부에 가압류를 말소 신청하면 된다, 바로. 이의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익이 없다. 자, 가압류 이의 절차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는 보존 처분 발령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잘 보세요, 신청 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신청 이유는 추가할 수 있지만 신청 취지는 안 된다. 반복이죠. 자, 우리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636페이지. 이 의는 보존처분 인용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절차로서, 그렇죠? 기각하는 즉시항고, 인용하면 이의신청이라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용 이의재판을 해서 가압류를 기각하거나 각하면 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뭐죠? 자, 각하 기각은 바로 즉시항고, 인용한 거는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 재판에서 각하 기각되면, 각하 시키겠다 기각되면 즉시항고, 이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보존 처분 시가 아니라 우리 이 교재처럼 보존 처분 판단의 기준으로는 보존 처분 시가 아니고 이의 사건 변론 당시 기준 종결 시, 그러니까 보존 처음에 가압류 신청할 당시가 아니라 이의 재판 우리 교재 637페이지 가운데 2번 보존 처분 시가 아니라 이의 소송의 변론 종결 시다, 이렇게. 자, 보존 처분의 대리인은 이 사건은 종전 사건의 연속이라 대리인도 그대로 유지한다. 사정 변경, 특별 사정, 제소기간 도과도 이의로 가능하다. 취소 사유지만 동시에 이의도 가능하다. 이 사건 중 파산이 선고되면 이 파산 선고되는 순간 가압류는 상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는 제기할 이익도 없다. 죽은 거다, 이거는. 이의 제기할 것도 없다. 말소시키면 된다. 선고 결정문 가지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637페이지. 보존처분이 1심에서 배척되고 계속 반복해요. 항고심에서 인용한 경우 이의를 저지른 항고심 법원이다. 이 신청 시기도 제한이 없다.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시기도 제한이 없어서 이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사유는 보존처분 발령 당시 사유뿐만 아니라 심리 종결 시까지, 이 사건 변론 종결 또는 심리 종결, 변론이 아니라 심리로 할 때는 심리 종결 시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 앞에 봤던 거 이렇게 여기 보존처분 시가 아니라 발령 당시가 아니라 보존처분 이 사건 변론인 변론 종결, 신문인 심리 종결 시까지. 채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이의를 취할 수 있는데 상대방 동의는 필요가 없다. 자, 이의가 있으면 이제 나 모르게 재판했다,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고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이 참석할 수 있는 심리기일을 열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교재 638페이지 우리가 전체 문제가 12번까지 있으니까 5문제가 남았습니다. 틀린 것은 이건 너무 중복이니까 넘어갑니다. 2번도 이의를 동의 얻어서 이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의 취할 때 동의가 필요 없다. 또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도 있다. 즉시. 자, 비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연경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소명으로 한다.
가압류 절차는 전부 피부종 권리와 보존 필요성을 변호를 열든 열지 않든 소명으로 한다. 소명. 입증이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증명. 증명이 아니라 소명. 증명과 소명의 차이. 증명은 10중 8구 틀림없다는 확신. 소명은 이릉 그럴 거라는 추측.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똑같이 틀린 거, 이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가처분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가처분을 폭탄을 안고 매수했어. 근데 그 뒤에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서 말소되면 이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가처분권자한테도 당할 수 있고 취득한 거니까. 가처분이 죽었으니까. 가처분에 기초해서 채권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거로 해서 임시로 이게 돈을 받은 게 있다면 가처분을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처분 취소시키면서 동시에 받은 돈도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론길 또는 신문기를 열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예를 들었던 방송금지 가처분 은 이거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는 법원은 등기부에 이걸 기재합니다. 양도, 저당 금지 이렇게. 이런데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이제 10번 문제 639페이지 12번까지니까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요번 문제가 좀 약간 저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달아놨어요. 이 사건은 이의 사건에 관할은 이게 옳은 것을 말하는 거 옳은 거 이게 옳은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항소심에서 했더라도 얘가 일을 저지른다니까 항소심은 합의분이니까 단독 판사가 아니라 단독 판사가 한 거는 단독 판사가 합의가 한 건 합의가 항소에서는 항소가 단독 판사가 아니고 민소법, 민사집행 개정되면서 보존처분 이 사건 나 모르게 한 거니까 반드시 변론길이나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를 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3번, 4번은 틀린 건데 이게 지문이 막 섞어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문으로 섞어놔서 그냥 요걸 보는 거로 대체할게요. 이 사건이 있는 때는 법원은 변론길 또는 신문기를 정해서 통지하고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서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 상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둘이 같이 참여했을 때는 즉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라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심리를 종결할 수 있고 그 신문을 열어야 되는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이 기회 나중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 내선 그럴까봐 일정 기간 때는 상당 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고지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 286조 2항은 신문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를 통지해야 되고 법원은 종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몇 월 며칠 심리를 종결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종결하되 다만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일에는 즉시 심리할 수도 있고 그때는 알려줬으니까 요거를 3, 4 지문으로 해놨는데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막 섞어놔가지고 이게 막 오히려 막 밑에 거 2항을 잘 반복해 놓은 거로 대체하면 됩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이거는 무효다. 제3채무자는 무효가 아니지만 채무자 상대일 때는 또 2번도 알아둘게. 자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사자에서 회사에 대한 이의사 선임 결의 취소. 자
이사 선임 결의 취소의 소. A를 이사로 뽑은 게 부당하다. 짜고 고스톱친 거다. 잘못한 거다. 라고 취소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하느냐. 이 본안 소송, 선임 결의 취소해서 본 소송은 피고를 회사로 해야 돼. 회사. 근데 가처분은 회사가 아니라 요거 A를 본안하여 취소 결의했던 선임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 소송은 회사로 선임 결의, 이거로 이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개인, 회사로 하면 안 되고 개인 가처분은 이사 A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보존처분에서 보존처분 절차도 보조참가, 독립참가, 공동참가 가능하다. 자, 가압류 이의에 대해서 즉시항고 했는데 이 즉시항고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뒤로 밀어놓은 게 있죠. 그동안 쭉쭉 나왔던 것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가 아니다. 이건 소송이다, 소송.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트 남겨놨는데 그거는 뭐냐면 항고장을 꼭 내야 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하돼요. 근데 이건 소송법상의 즉시항고라서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 절차, 경매 절차 이런 데는 즉시항고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소송, 가압류 이 소송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적용이 없어서 10일 안에 내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즉시항고가 아니다. 말은 똑같은 즉시항고지만 집행법상의 즉시항고가 아니다. 집행법상의 즉시항고라면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적어야 되고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다. 소송법상의 즉시항고다. 자, 이 마지막, 이번 타임 마지막 12번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자가 이미 판결,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존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없고, 선박 우선 특권은 우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없이 집행권이 없이도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요. 선박 우선 특권은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임금과 달라요. 임금은 우선권은 있지만 경매를 못 넣잖아요. 명의가 바뀌면 안 되잖아. 가압류를 필요성이 있는데 선박 우선 특권은 이거 없이도 경매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고요. 보존처분 인정은 소명에 의하고, 이 소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건 음식으로 안 된다. 자, 1심에서 배척된 보존처분을 1심에서 가압류를 기각각하했어. 하항고했어. 하항고심에서 변론 없이 인용했어. 여기 채무자가 억울하면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다? 이의 신청이다. 이의 신청.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인용한 결정은 반드시 이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응?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타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642페이지 보존처분의 취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앞으로 가압류 파트가 딱 2타임이 남았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